반갑습니다. 차 한잔의 도론도담의 제3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이 차 한잔의 도론도담은 지금 만인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이 유튜브로 보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참석할 수 있고, 저희들이 지금 처음 시도해서 하고 있는데, 또 우리들의 어떤 대화 중에서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조금 같이 이 도론도단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러면은 영광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강경 제3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가사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3탄 어떻게 이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번 3탄이자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금강경은 뭐 3탄 정도 해도 나름대로 워낙 또 유튜브에 금강경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구독자 또는 내지는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나름대로 다 금강경에 어느 정도 한 번 이상 정도는 금강경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고 생각돼서 짧게 요 3탄으로 이제 금강경 이 도론도담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금강경의 본 내용은 다른 그 유튜버들이 이제 해 놓은 것을 보시면은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풀이 뭐 이런 것은 이제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금강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도 보면은 영화 제목에 내용이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 이제 올라온 최신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글쎄, 그건 좀 요즘 영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영화인데요. 아바타 2라는 것입니다. 새로 나왔습니까? 예. 지금 한국에도 지금 상영이 되어가지고 아주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대박을 치고 있는데요. 이제 아바타는 이제 제목만 봐가지고는 그 내용이 뭔지 좀 이제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이제 불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바타 하면은 이제 내가 아닌데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존재, 그런 것을 이제 아바타로 하는 거죠. 대체물, 조금 이제 영역을 넓히면 복제물, 뭐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영화는 제목하고 내용하고 많은 이제 접점이 생겨 있죠. 연관관계가 있죠. 그래서 제목이 무슨 뜻인가를 알면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금강경도 이제 금강경의 제목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은 금강경의 내용을 이제 또 미루어 짐작하는 게 옳은 방향으로 맞아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제목의 의미를 염두에 두시고, 또 거기에 더해서 세 가지 단어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 세 가지 단어가 이제 금강경의 내용을 풀 수 있는 키워드,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죠. 열쇠가 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개념, 두 번째는 특징, 세 번째는 이미지.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예를 들어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라는 개념. 그다음에 또 쉽게 말해서 이제 사람이라는 개념. 남이라는 개념. 남이라고 해도 되고, 중생이라는 개념. 또 수자라는 건 이제 목숨이 있는 존재라는 개념. 뭐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들 하죠. 이제 그런 개념들을 이제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것은 이제 열애를 30 이상으로서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30 이상을 가졌다고 해서 열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32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죠. 열애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열애를 볼 수도 없다. 32가지 특징은 전륜성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32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열애다, 부처다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 전륜성왕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는 그런 특징, 그 대표적인 경우로 열애와 전륜성왕을 들었는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생각들을 전개를 시킬 때도 특징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길다, 짧다, 그 다음에 뭐 두껍다, 얇다 그런 특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특징, 잘생겼다, 못생겼다, 성격이 강하다, 약하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떠올립니다. 이제 생각을 할 때 많이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 이동 간에 움직이는 내 몸은 움직이지만은 마음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일으키게 되죠. 그 생각을 일으키는 중에 이미지, 사람의 얼굴,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사과의 생김새, 또 단감의 혹은 감의 생김새, 혹은 또 컵의 생김새, 뭐 이 탁자 같은 것의 생김새, 뭐 이런 이미지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란 게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경계를 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요소들, 그런 요소들에 대해 가지고 집착을 하거나 하지 마라. 이런 이제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금강경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일단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 하면은 만약에 방거사님의 생각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제 생각은 이미지, 특징,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을 집착하지 마라는 개념은 초기 불교의 12연기 가운데 명색에서 육입으로 가는 어떤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고, 또 석가열의 부처님은 육입에 대해서 육입을 깨달아서 연기를 어느 정도 많이 연기의 핵심을 관통했다라는 그런 초기 불교 경전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금강경을 제대로 파악함으로 인해서 초기 불교의 12연기법도 어떻게 보면은 활용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용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이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법상들을 제시를 해가지고 연기면 연기, 뭐 사성제면 사성제, 팔정도면 팔정도, 중도면 중도, 그다음에 뭐 또 18개면 18개,
육류법이면 육류법 이런 법상들을 제시를 해가지고 그걸 따라감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해탈을 이루게 만드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대성의 그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것을 일단은 버려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금강경에서는. 그래서 그 금강경의 이 작가가 혹은 그 작가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일종의 이 법상에 대한 것들을 떠올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일단은 떠올리지 말아라는 거고, 그러게 떠오르게 될 경우는 이제 그걸 경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깨어버리라는 것이고, 깨부시라는 거죠. 번개처럼. 그런 거를 이제 상들을 깨라는 겁니다. 범소유상이 계시허망하니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적견여래. 모든 상들이 다 허망한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상은 이제 락사마라 해가지고 원하는 특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니 그런 것들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상이 아닌 그런 상태가 딱 되면은 자기 속에 있는 불성, 즉 열애가 드러난다, 막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그런 게 일종의 이제 파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파상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제시를 하는 게 그런 개념이나 특징이나 이미지가 떠오른다 해도 그걸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건 이제 무집착이 되는 거죠. 집착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는 방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상들이 또 올랐을 때 그걸 깨부셔버리는 방법을 택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각 개인의 기질, 특색, 뭐 또 호불호 이런 데 따라 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파상이 옳다, 상을 깨버리는 것이 옳다, 혹은 집착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내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걸 그 두 견해 중에 하나를 택해 가지고 그것만이 옳다라고 해버리면은 그게 또 하나의 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금강경에서 경계를 하고 아주 싫어하는 어떤 그 선택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방거사님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불교 12연기법에 대해서 많이 나름대로 이 전정사유도 해보고, 나름대로 깨달으려고 조금 연기법에 대해서 한 12가지 이제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금방 금강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이름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것이 12연기에서는 명색이라고, 명이라는 것은 이름이고 개념이고, 명이라는 것은 이름이고 개념이라는 뜻인데, 색은 이제 이미지고 명은 이름이고 개념인데, 이 명색을 부처님은 석가는 오온이라는 용어로도 또 쓰거든요. 어쨌든 간에 연기법에서 명색의 단계에서 명색을 연해서 육입이 생긴다 했기 때문에 육입의 단계까지 명색을 지나서 육입 단계까지 갔을 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명색을 보고 이미 명색에서 육입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것은 이미 명색에서 파상이 됐기 때문에 육입의 어떤 그런 그 유전문의 육입까지 진행이 안 되는데, 만약에 육입까지 진행이 됐다면은 육입에서 무집착함으로 인해서 육입에서 촉으로 발전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도 나는 자꾸 이해가 되는데, 이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명색은, 명색의 원어는 잘 아시겠지만 나마 루파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근데 그 나마와 루파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금강경에서 나오는 것은 루파가 나오거든요. 색, 그러니까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 법생심 하라. 뭐 그렇게 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게 하라.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그렇게 할 때의 그 색에 해당되는
한자 3개에 해당되는 원어 루파. 그게 이제 12연기에 나오는 명색 할 때 그 색 루파가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깁, 촉, 수, 에, 취, 유가 되면은 에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게 땅하라 해가지고 갈에, 집착. 아주 지독한 집착이죠. 갈에는. 그래서 그 갈에 즉 땅하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금강경식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근데 이 12연기에서는 유전문에서는 무명에서 시작해가지고 노사까지 쭉 연결이 되죠. 12단계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환멸문에서는 역으로 해서 반대로 이렇게 없애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와서 맨 마지막에 이제 무명도 없애버리는 그런 방법이 되거든요. 근데 이 방법은 이제 초기 불교의 경전들에서 제시하는 방법이고, 금강경식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그 애 부분에서 다른 거 생기도록 그냥 두고 애 부분에서 그냥 집착 그거는 안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집착을 안 하고 그냥 노사도 늙어서 죽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무명에서부터 쭉 흘러가는 그 흐름을 그대로 같이 타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무명에 있어가지고 무명이 비드야잖아요. 산스크리트 원어가. 이제 비드야가 명이고 앞에 부정관사 아가 붙어 비드야 해서 무명이 돼버리는데 그러면은 이제 환멸문으로 해서 쭉 노사부터 해가지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무명을 깨어버리고 열반에 도달한다, 막 열반을 정득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은 무명은 어디서 생겼느냐 이런 문제가 또 도출이 될 수 있거든요. 무명은 왜 생겼느냐? 뭐 경전에 보면 호련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말이 좀 황당하죠. 그럼 어떻게 보면 금강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가 파상이면은 파상은 일종의 무명을 깨뜨린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파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무명을 깨뜨리고 명의 상태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무집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상종이 있으면 어때? 내가 집착만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상도 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이따가도 뭐 때가 되면 그 인연이 흩어지게 되면은 또 흩어져서 자연적으로 생기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니까 굳이 그걸 깨고 말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나는 집착을 안 하는 방법을 택하겠다.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도 이제 맨 처음에 그 중국에서 금강경 오가에라 해가지고 5분이 이제 해석을 해놓은 게 아주 유명한 게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고 우리 이 한반도의 스님들도 금강경에 대해 가지고 이 해설들을 해놓은 게 있고 최근에 근세에 해방 이후인가 뭐 이전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야산 이달 선생하고 한국의 그 선도계를 대표하는 야산 이달 선생 그 다음에 한국의 불교계를 대표하는 신소천 거사님 그때는 이제 출가기 전이니까 거사님이었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대담을 하게 됐는데 이 야산 선생님이 이제 이 신소천 거사님한테 질문을 날리기를 금강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신소천 거사님이 돌리고 있던 이제 단주를 탁자 위에 탁 놓으면서 파상이요 그렇게 했답니다. 깨뜨릴 받자. 예, 상상자 파상이요. 예. 그 모양이 이제 상을 의미하는 단어도 되고, 이제 모양을 의미하는 단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글자가. 예, 그런 것도 되고. 그래서 지금 견해를 가지고 그 상자를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그 상자가 쓰이던 1300여 년 전 혹은 1600여 년 전 그때 그 상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그게 바람풀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강경에 있는 사상을 깨뜨리라라는 그 말도 좀 상에는 포함이 된다, 그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산야라는 거 개념이라는 것도 이제 서로 상자, 모양 상자, 나무목변에 이제 눈목자 있는 것, 그 글자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락사나라고 특징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똑같은 글자로 표현을 했거든요. 표현을 했고, 이미지를 의미하는 니미따라는 단어도 똑같이 같은 글자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은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나오는데, 색이라는 것은 모양이고 또는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성이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향은 냄새고, 그 다음에 미는 맛이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색깔이라든지 안 그러면 소리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눈기, 고여, 몸에 상대되는 어떤 배경인데, 그 대상인데, 이런 것들도 색성량 미촉법, 이것도 특징에 속합니까? 안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속합니까? 색성량 미촉법은? 그 부분은 육경인데, 네. 그 이제 육경은 지칭하는 단어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특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비사야라고 다른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그 비사야 그룹에 6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또 돌아가면은, 그 야산 선생이 이제 그렇게 물었을 때 신소천 거사님은 이렇게 금강경에 나오는 그런 파상하는 그 상을 이제 가지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열애를 볼 것이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지 마라. 또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생심, 기타 등등 이런 데서도 이제 비슷하게 그 파상이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파상이 금강경의 핵심이요 라고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러고 이제 그러면은 이 야산 선생님은 이 주역의 대가니까 주역의 핵심은 무엇이요? 라고 이제 이 신소천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산 선생님은 구오 비룡제천이요.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아주 유명한 그 대결로서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전설단 삼천리 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금강경의 핵심은 파상이다. 파상이야말로 금강경의 핵심이다. 핵심 단어다. 예. 금강경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파상이다. 이런 이제 말들이 유행하게 됐죠. 그럼 이제 파상에 대해서만 확연하게 꿰뚫으면 금강경을 다 한눈에 본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건 이제 제목하고도 일단은 이제 일맥상통하죠. 번개처럼 지혜마저 깨뜨려 버린다. 지혜도 상으로 보고 깨뜨려 버리는 그런 파상의 정신. 그것이 이제 금강경의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세간에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파상 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무집착. 그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예를 들어서 금강경의 핵심 단어다. 그게 그렇죠, 무집착과 그렇죠. 똑같은 것이다. 그렇죠. 파상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방거사님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무주상, 보시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금강경에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어쨌든 무집착하는 것이 금강경의 핵심이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겁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불응주 색생심,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마라. 그 다음에 성향 미촉법에도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마라. 그러니까 대상에, 어떤 대상이든 대상에 그 마음을 가두지 마라라는 거죠. 속박시키지 마라. 그런 거야말로 이제 금강경의 핵심으로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길게 하신 말씀이고 그걸 줄이면은 집착, 무집착. 무집착이죠. 무집착.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단어로 세 단어로 이야기 줄여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의 정신도 뭐 여러 가지 경전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붓다가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과격한 단어들은 거의 없거든요. 뭘 깨뜨려라, 뭐 까부셔라, 뭐 이런 단어는 거의 없고 이제 아주 부드러운 단어, 이치에 맞게끔 순리대로 술술 넘어가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또 전개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정신을 이어받는다라고 보면은 금강경도 무집착이 핵심이라고 보는 게 일맥상통하는 의미에서 맞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방 거사님은 이제 오히려 이제 파상보다는 무집착 쪽에 이제 이게 방점을 두는 거죠. 방점을 그렇죠. 두시고 또 이게 추의 기울기를 그쪽으로 많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파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파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까짓거 뭐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대성의 그런 특히 이 공사상 계열의 이 중관 사상 계열, 반야 공사상 이런 계열에서는 뭐 이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아주 최대한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무조건 뭐 파상 아니면 다 잘못된 거야 이런 견해는 가지면 안 된다는 거고 또 무집착해야만이 옳은 것이야 이런 것도 옳은 견해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걸 두 개를 이렇게 융합해 보면은 파상이 곧 무집착이고 무집착이 곧 파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단계에 가면 아주 이제 높은 단계고 그건 거의 뭐 십지보살이나 불의 단계에서 그런 게 가능하고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파상과 무집착은 이 방법의 측면에서 다르죠. 그게 동전의 양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면은 숫자 100이 쓰여 있는가 하면은 뭐 사람 얼굴이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점들은 있지만은 등을 맞대고 있는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두 개가 완전히 같다고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인데 그래서 파상이 자기 기질에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걸리는 족족 까부시면 되는 겁니다. 깨버리면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전생에 섭이 상에 많이 걸리는 사람은 파상 쪽으로 기울기를 줘도 된다 이 말이죠. 아니 파상을 해가지고 나는 족족 걸리는 대로 깨부셔야 시원해 하시는 분들은 뭐 깨면 되는 겁니다. 깨면 되는 거고 이거 난 그냥 뭐 깨고 이러는 거 막 이거 피곤하니까 뭐 맞설 필요 뭐 있어 그냥 소위 말하는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상선약수 뭐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난 그냥 무집착할래.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순간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그게 사람의 이 생각이지. 꼭 뭐 일어났다 해가지고 그걸 깨부신다고 그걸 너 이놈 개 섞으라 하고 꼼짝 마라 하고 방망이를 가지고 두드려 팰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오히려 더 무집착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노련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건 이제 그 소위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번뇌가 곧 반야이니라 자안이 곧 피안이니라 이 중생의 사바세계가 곧 극락정토이니라 하는 뭐 그런 정신하고 이제 뭐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렇군요. 욕망이 생긴다고 해서 굳이 깨부시려고 하면은 덤벼들면은 오히려 이제 역작용에 걸려가지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더 번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거기에 또 얽매일 수가 있으니까 그냥 나타나면은 나타나는 대로 그냥 두고 사라지면은 또 사라지는 대로 두고
그런 게 이제 그 윗바사나에서 말하는 그 통찰의 묘미 그런 거죠. 예. 무착이라는 보살분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금강경의 핵심을 꿰뚫어서 자기 호를 무착이라고 했는가요, 그러면? 뭐 그런 의미죠. 아상가인데 원어로 산스크리트 원어는 아상가잖아요. 그 아상가는 이제 집착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거죠. 그 동생이 이제 세치는 바스반두고. 근데 이 아상가라는 이 호도 뭐 그런 어떤 정신에서 뭐 그걸 쓰지 않았나 라고 볼 수 있죠. 무착은 결국은 나는 이미 금강경의 핵심을 내가 꿰뚫었어. 내 호를 내 본명을 무착으로 그래서 지었어. 이런 어떤 뭐랄까 어떤 자기 자존심도 아니고 자기 깨친 바를 호에 드러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게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에 의하면은 그 마이트레야 미륵이라는 그 스승이 이 아상가 자기 제자한테 아상가라는 호를 이제 하사를 한 거죠. 본명을. 그래서 이제 아상가가 되었는데 그 마이트레야 즉 미륵하고 아상가 무착 바스반두 세친 이 계열은 유식 계열이거든요. 네, 유식의 논사들인데, 이게 이제 이 중관 논사들은 이 8종의 조사라고 하는 용수, 나가르주나, 그 다음에는 이제 대바, 아르야 대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기록을 찾아보면은 고대 이제 중관 논사가 유명한 중관 논사가 유식 논사를 찾아가가지고 논파를 해버리겠다고 가서 싸움을 거니까 안 만나주고 피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게 중관과 유식이 서로 붙어 있는 건데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이 용의 측면에 있어서 채상용이 있다고 하면 용의 측면에 있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 다른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 깨달음을 얻는데 사용하는 방법들이 한쪽은 이제 이 쉽게 말해서 판단 중지를 해버리면은 개념도 안 생기고 이 이미지도 안 생기고 일종의 판단 중지는 일종의 이제 또는 삼매하고 비슷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까? 판단 중지 쪽은 이제 집중 명상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삼매 내는 집중 뭐 거칠 짓자 사마타 지관에서 지에 해당되는 그렇죠. 거칠 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쪽 유식 쪽은 아무래도 세세하게 마음을 나눠서 보는 거니까 관 쪽에 윗바사나 쪽이죠. 통찰 명상 쪽 그런 계열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지향하는 바는 다 똑같죠. 양쪽이. 그렇죠. 종착점은 같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쪽도 이제 중관의 이 접근 방법이 나한테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마음의 정체를 한번 밝혀가지고 거기서 끝장을 봐야 되겠어. 그런 분들은 또 유식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죠. 어느 쪽이 이 수성하고 어느 쪽이 이제 열등하다. 뭐 그런 거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이 도론도담을 나누고 있는 이 말을 듣고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견해에 속하시는지 좀 나름대로의 이 소견을 가지고 계시면은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죠. 그래서 또 본인이 고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나도 나가서 한번 썰을 풀어보겠다.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나오셔가지고 또 한번 썰을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시도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도 저희보다 더 고명하시고 더 현명하시고 또 나름대로 또 한 소식 하신 그런 그야말로
제야의 고수님들께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많은 지도 편달 부탁하시고 또 본인들이 한번 나도 내 나름대로 함께 했는데 나도 한번 썰을 풀어 보시겠다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뭐 또 연락처도 간단하게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처가 조금 힘드시면은 이메일 같은 거 그런 것도 남겨주시면은 저희들이 방문해서 서로 한번 만나서 서로 도담을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합니다. 참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어설픕니다. 다 이해해 주시고 또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본질에서 약간 벗어났는데 그러면은 방거사님은 건강경의 핵심은 결국은 파상과 무집착 이거 위에 뭐 다른 거 거론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이제 그 내부에 들어가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그 파상이나 무집착 외에도 소위 말하는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실마리가 많이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건강경 내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쭉 보시다 보면은 제 말 뜻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핵심 키워드는 파상과 무집착이라는 것을 제시를 해드리고 그 두 개를 이제 염두에 두고 건강경 내용을 쭉 보시면은 거의 이제 막힘없이 그 뜻들이 다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데 일종의 그런 파상과 무집착은 거물로 말하자면 별이와 같은 거네요. 그렇죠. 핵심이고 그 외에도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면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반야바라밀이 아닌 것이 되어야 반야바라밀이 된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의문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거기서 또 길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의 작가가 이 경을 만든 분이 이렇게 해놓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금강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튜버들도 여러 스님이나 아니면 또 거사님들 이런 분들 또 이렇게 보살님들 이런 분들이 금강경을 해설을 해놓은 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10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은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외에 또 당부 독자분들 또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또는 이 수행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전해주고 싶은 말, 또 건강경에서 조금 요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의 문제, 상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미지, 또 이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송을 듣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일상생활에서 요 세 가지 내 생각의 재료들이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것들이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들이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든지 혹은 두 가지를 선택하든지 혹 세 가지 전부가 다 한꺼번에 나타나든지 그렇게 해서 구성되는 게 우리의 생각들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절반은 넘어간 거거든요. 절반은 넘어갔고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마음에 나타났을 때, 혹은 생각을 이루고 있을 때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파상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무집착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그러면 이 금강경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거론하고 싶어서 금강경 내용 가운데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거는 파상에 해당되는 겁니까? 무집착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주 뭐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선종이 일어날 초기에 북방의 어느 스님이 성이 주신데 주금강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었거든요. 금강경에 달통한 분이에요. 좔좔좔좔 앞으로 좔좔좔 뒤로도 좔좔좔 그렇게 해서 해설하는데도 막 당대 최고예요. 근데 어느 날 들리기를 남방에 참선하는 스님들은 그거 다 헛개비라 그러던데요. 그런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분기탱천해가지고 내 이 남방의 오랑캐들을 한 방망이에 쳐죽이리라 하고 금강경 소초라고 자기가 쓴 정령소초. 그걸 이제 등에 짊어지고 찾아갔죠. 그 남방의 이 오랑캐들을 이제 찾아간 겁니다. 도장깨기 한다. 말하자면 도장깨기죠.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그냥 한 방에 그냥 작사를 내버리리라 하고 이제 산 넘고 물 건너서 찾아간 겁니다. 찾아갔는데 거의 다 가가지고 거의 이 남방에 이름난 스님들이 있는 그 경계 지점에 다 갔는데 어느 절 밑에 이르는데 떡장수 할머니가 그래 이제 가까이 오니까 스님은 누구시오? 그러니까 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요? 하면서 금강경에 이르기를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했는데 당신이 지금 점심을 먹겠다고 떡을 달라니 어느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말인가? 딱 이렇게 물으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예요. 과연 과거심도 못 얻고 현재심도 못 얻고 미래심도 못 얻는다 했는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는다고 점심을 먹으려고 떡을 산단 말인가? 그 점심이라는 단어가 디엔심이라 해가지고 마음에 점을 찍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점심이라는 단어가. 나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스님은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는데 현재 내가 떡을 드리면 이 떡을 어떤 마음에 드시랍니까? 이렇게 나는 해석을 해요.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는데 이제 선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그래 네가 그래 금강경에 달통했다고 그러는데 금강경 달통자라는데 금강경 내에는 그런 구절이 있다. 어느 마음에도 점을 어느 마음도 얻을 수가 없는데 과연 그러면 네가 어디에 어느 마음에 점을 찍는다고 점심을 먹는다는 말이냐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말하자면은 이제 언어 유희를 통한 함정을 판 거죠. 즉 이 스님이 이제 그 함정에 보기 좋게 딱 걸려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문자에만 이제 매달리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강경 내부에 있는 문자에 매달리면은 너처럼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떡 장사하는 그 할머니께서는 큰 보살님이셨네요. 고수죠. 그래서 남방의 고수님이 떡 장사 할머니라. 옛날부터 큰 스님 있지 않습니까? 큰 스님. 예. 큰 스님이 이제 주석하는 그 절 근처에는 그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본다고 떡장수 할머니도 고수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할머니가 그냥 뭐 떡만 팔고 있지는 않았을 거고 그 큰 스님이 이제 뭐 한 번씩 법문을 한다 하면은 달려가가지고 또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이제 한 칼을 품고 있다가 딱 이제 선수 하나가 어리버리가 하나 걸려든 거죠. 어디 감히 남방에 와서 네가 도장을 깬다고?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소롭다. 니들이 뭐 문자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대면서 금강경에 대가라고 하는데
문자를 떠나가지고 한번 말해봐라, 짜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인데 점을 찍을 마음이 어디 있다고? 마음이 없는데 무슨 점을 찍는다는 말이냐? 그 말이죠. 근데 이 스님은 이제 문자에 너무 매여 있었기 때문에 아, 진짜네. 내가 이게 밥 먹는 점심도 되지만은 여기 점심도 되지만은 점을 찍는다,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할매 말이 맞네. 북방에 그냥 이 금강경의 대가가 그냥 한 방에 그냥 떡 파는 아주머니한테 케어 당했네요. 떡실신한 거죠. 떡 먹으려다가 떡실신한 거지. 그러면 이게 아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 파상에 가까운 겁니까? 무집착에 가까운 겁니까? 뭐 양쪽 다라고 볼 수도 있고, 예? 양쪽 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할머니가 이제 상을 깨버린 거죠. 이제 그렇군요. 그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도 불가득이라 하는 그 문구에 집착하는 그 문구를 상으로 삼고 있는 걸 깨버린 것도 되고, 그런데 집착하지 말아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실제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 말이 의미하는 실제 상태, 그것은 이제 그 금강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반야바라밀이 아닐 때라야만이 비로소 반야바라밀이 된다.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실전에 있어가지고 이 마음이라는 물건을 다루다 보면은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마음이 고요해지는 때가 있거든요.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아주 고요해진다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이 판단 중지의 상태, 어떠한 인식 작용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온다라는 거죠. 그 상태가 딱 되었을 때 그때는 마음이라는 게 사라지고 없는 거죠. 우리 마음이라는 게 결국은 육근과 육경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생겨나는 것인데, 그 근과 경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실체가 없다. 예, 마음이라는 현상적으로 연기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붓다가 이야기한 무아라고 했을 때, 그 무아가 되는 아는 육근과 육경이 작용해서 만들어내는 육식에 근거한 아지, 그 아라는 것은 육근과 육경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혹은 색수상행시 오온이 원래대로 해체가 되어버리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면 그런 아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근이 육경을 대해가지고 생겨나는 육식으로서 이루어진 마음작용, 심리적인 작용, 그런 것은 이 심리적인 작용이 이 중지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이건 어디로 갔는지 없다라는 겁니다. 사라지고 없다라는 거죠. 그때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실체적 존재가 아니다. 연기한 존재다.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무하다. 그런 의미도 되고, 그렇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육근과 육경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생겨난 육식의 파생물이기 때문에 과거심도 얻을 수가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가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과거심이든 현재심이든 미래심이든 분리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뭉뚱그려 가지고 마음이라는 것은 이 자기가 경험을 딱 한번 해본 사람은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근과 육경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파생물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주 금강스님은 자기의 실체험이 그런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을 아무리 멋지게 해설을 하더라도 떡장수 할매가 그냥 네 새끼야 어느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지금 해버리면은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깨달음이 아니고 해오에 불과했다. 그렇죠. 머릿속으로만 이제 이 자기가 금강경에 달통을 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자세를 한껏 낮춰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보살님 요 근처에 유명한 스님이 어느 분이 있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한 수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담 숭신선사라고 요 근처에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용담 스님한테 찾아가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일상적인 문답을 하다가 날이 이제 어두워졌죠. 어두워져가지고 이제 요 앞에 객스님 방에 가가지고 잠을 청하시오 하면서 이제 이 돌려보내니까 나가게 하니까 이 스님이 이제 나가다가 바깥이 어두우니까 그때는 뭐 가로등도 없고 하니까 칠흑처럼 어두울 거 아닙니까? 밤이 되면은. 그러니까 도로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스님 밖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내 숙소를 못 찾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아이고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등잔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손에 들고 와가지고 그 길을 이제 밝혀주는 겁니다. 밝혀주다가 그래 저 요 신발 입고 뭐 이렇게 신으면 되겠네 하고 이렇게 쫙 비춰주는데 신발을 신으려고 이렇게 딱 자세를 취하는 찰나에 훅 불어가지고 이 불을 딱 꺼버린 겁니다. 그 찰나에 이 스님이 딱 대오를 한 거죠. 말하자면은. 예. 그래서 이런 행동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과 행동, 선사들의 말과 행동이 모여가지고 된 게 소위 말하는 화두라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화두입니다. 과연 그 스님은, 주검강 스님은 그 불이 꺼지는 순간 뭘 깨달았을까? 뭘 만났을까? 자기의 본심, 마음, 혹은 마음이 죽고 없는 그 상태, 원래의 상태, 근원, 모든 것의 근원에 접촉하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현관의 어떤, 이렇게 나타남,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라는 거죠. 오늘은 이 금강경 제3탄을, 이제, 이렇게 해서 대충 핵심으로 이제 관련된 것을 거론해서 금강경 관한 토론도담은 시간도 제법 됐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시면 또 이 댓글 남겨주시고 또 한 번 더 토론 금강경에 대해서 조금 더 문의하고 싶고 좀 더 상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그런 그 댓글에다가 올려주십시오. 그럼 한 번 더 방거사님을 초청해서 금강경 제4탄을 한번 구성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서 금강경 도론도담 제3탄으로 금강경에 관한 그런 유튜브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도론도담에 참석해 주신 방거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